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가솔린 가격 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산유국인 미국의 정유업체들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국제유가 폭등세를 막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가 하락하고 또 물가가 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오름세가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거의 매일같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물론 계속 올랐습니다만 역시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전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지금 뭐 배럴당 $100를 넘어서 $110까지 갔죠. 그래서 가솔린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르고 내일 가격 다릅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공식적으로 이제 $5대에 돌입했어요. 예. 하루 만에 8.6센트가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가솔린 가격 상승세인데 정말 좀 어디까지 오르는지 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앞서 박현경 기자가 그렇죠. 로컬 소식 네, 전화하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원래부터 가솔린 가격이 싼 것이 또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5대에 올라갔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그렇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게 뭐 지금 LA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가 다 미국 전체가 다 지금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형현 기자가 그 8시 로컬 소식 때 잘 전해드렸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사실 미국에서도 가솔린 가격이 좀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이제 광역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LA를 비롯한 남가주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베이에리아 북가주 쪽은 뭐 이미 굉장히 비쌌는데 드디어 이제 $4대 후반에서 이제 $5대로 올라갔고요. 이 LA 한인타운 주변 뭐 웨스트 LA, 베버리힐스라든가 이런 쪽 보면 뭐 $5를 이미 예전에 넘어섰고요. 뭐 특히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6대 육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그 가솔린 가격이 비싼 카운티는 모노 카운티입니다. 이 모노 카운티는 북가주 동쪽 끝, 그 사크라멘토에서 보면 동쪽 끝에 있는데요. 네바다주하고 경계에 있는 모노 카운티인데 평균적으로 그 카운티에 평균적으로 이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대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솔린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등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국정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기름값을 잡아야 됩니다. 이 가솔린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히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예요.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가격을 과연 어떻게 다시 끌어내리느냐 이게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가솔린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자동차 연료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무슨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이죠.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뭐 뉴욕 같이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뭐 출퇴근부터 해서 마켓에 가서 장 보는 것까지 차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 가솔린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생활비가 오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가품 그런 럭셔리한 제품이라고 그러면 안 쓰면 그만인데 자동차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오르는 게 큰 문제고요. 결국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면 생활 물가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높지만 계속 높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요. 미국의 정유 업체들이 원유 생산량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아시다시피 산유국 랭킹 1위입니다. 전 세계 넘버원 산유국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좀 더 늘리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정유 업체들이 지금보다 좀 더 늘리면 국제 유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인데, 근데 미국 정유업계가 지금 그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CNN 비즈니스가 지금 보도했는데요. 최근 상황을 사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그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취하기 좋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기름값이 높아서 난리인데 이럴 때 미국에서 좀 생산량, 원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굉장히 잘 팔려 나갈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 비즈니스가 미국 정유 업체들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래서 생산량은 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시기인데 왜 정유 회사들은 원유를 더 생산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답부터 얘기하자면 생산량을 안 늘리는 게 아니라 못 늘린다.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이 필요하고 예. 장비가 필요한데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원유 생산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 CNN 비즈니스도 그 내용을 좀 보도를 했는데 참 충격적이긴 한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인력난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심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유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생산량을 늘리는 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특히 그 물류 대란, 뭐 공급망 붕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장비,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 장비 등도 지금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그러니까 안 늘리는 게 아니라 못 늘린다. 거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와, 여력이 되지 않아서 인력이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좀 믿기지가 않죠. 아니 미국에서. 네, 아니 그러면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예. 뭐 적정한 뭐 월급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좀 더 높여 주더라도 사람을 좀 뽑아서 좀 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비도 좀 웃돈을 좀 주더라도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예가 있는데, 한 컨설팅 업체가 그러는데 현재 미국의 정유 업체들은 사람과 장비를 구할 수 없는데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없다는 겁니다. 네. 장비도 마찬가지래요.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에게 장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없대요,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유업체들이 돈을 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줘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돈을 줘도 장비를 구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다루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에서 필요한 때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또 장비를 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이제 바로 잡힐 수 있는데,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뭐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지금 이제 연준이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할 거고요. 또 뭐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 아무리 내놔도 실제 현장에서 사람을 쓸 수가 없고 장비를 구할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가솔린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계속 전기 자동차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돈 있는 사람들도 이 화석연료 쪽에는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런 것도 좀 문제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이 생각보다 이렇게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보니까요, 애리조나의 레귤러 가스 오일 가격이 $3.75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와, 캘리포니아가 제일 비싼 건 확실하고, 그렇죠. 다른 주들은 뭐 1불 이상씩 싸죠. 그렇죠. 예. 그래도 아마 거기도 그 정도면 비싼 거겠죠. 네. 그 그 정도면 정도. 비싼 비싼 거죠. 거죠. 네. 네.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해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보통은 뭐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는 안 나타나고 또 반대로 왜냐하면 경기가 과열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물가 상승이니까 반대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나죠. 보통은 그런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은 게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최악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에 연방하원 그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이제 출석해서 발언하기 전에 제출한 자료에서 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단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언젠가 이 시간에도 제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지만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금리 인상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중에 돈을 많이 푸른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뭐 공급망 붕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난이라든가 생산 저하라든가 국제유가 이런 거는 사실 금리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다. 금리 인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바로 잡힐 것인가. 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가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가 침체되는, 금리가 인상되니까 돈이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대로고 경기만 더 위축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 국제유가를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뭐 산유국들에게 중동 산유국들에게 또 오페크에게 계속 지금 그 원유 생산량을 늘려달라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비용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장비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 원유 생산량을 늘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떡하든지 원유는 그 유가는 내려야 돼요. 유가가 내려가야지 다른 경제 분야에서 그런 비용이 낮아질 것이고 다른 경제 분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유가부터 잡긴 잡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배럴당 $100를 넘어서 이제는 $110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제 $110대 갔으니까 $120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너무 모든 게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돈을 쓰지 않는 거고 쓸래야 쓸 돈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경기 침체가 갈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로 가는데도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이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 우려가 상당히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의 또 언론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지금 가장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러시아산 원유와 러시아산 가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 그렇죠. 수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뭐 LA 타임스도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건 맞는 얘기죠. 네. 그 러시아산 뭐 원유라든가 러시아산 가스를 그 수입을 안 하는 모든 나라들이 안 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건 분명한데요. 문제는 러시아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망하는 게 되니까 지금도 이렇게 에너지 때문에 특히 그 가솔린 그 석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큰데 국제유가가 좀 높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세계적인 산유 국가인데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원유를 받지 않고 또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를 받지 않는다. 물론 어떻게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이 더 올라갈 겁니다.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제유가를 낮춰야 될 상황에서 그런 어떤 경제 제재가 국제유가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건 단기 대책이고 결국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되면 그때 가서 뭐 제재를 풀면 되지 않냐 하지만 경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지만 나빠질 때는 순간의 어떤 그 원인으로 해서 나빠지면 그 나빠진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러시아를 벌주기 위한 그런 어떤 경제 제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펼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왜냐하면 남을 망하게 하겠다고 계속 강하게 나가다가 내가 망하는 걸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선언을 했고요. 이런 움직임이 서방 국가들에서 더 퍼져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가들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안 쓰는 대신에 더 비싼 원유를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거. 빨리 끝나야지 이제 러시아에 대한 뭐 제재를 굳이 더 강화할 필요 없이 빨리 끝나고 경제를 빨리 좀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거죠. 이 제재를 함으로써 러시아를 어렵게 만들어서 러시아가 이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이런 지금 그 전략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계속 버티게 되면 결국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국가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빨리 좀 어떤 수단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사우디나 이런 정말 아랍 국가들에 빨리 너 증산해 그러면 증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안 하잖아요. 요새는 안 하네요. 말 안 들어요 이제.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정말 골치 아픕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